쏘스윗한 보호자님들 예하 라라아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유선 종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강아지 유선 종양은 압도적으로 가장 흔한 종양이에요. 주로 중성화하지 않은 여자아이한테 호발하고요. 중성화를 했더라도 중성화한 시기가 두세 살, 세네 살 지나서 중성화를 했다면 유선 종양에 걸릴 수 있어요. 고양이는 드물어요. 다만 고양이에서 생기면 악성이 많아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응급으로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수술하셔야 돼요. 만약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 남자아이한테는 거의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푸들, 닥스훈트, 스파니엘 이런 품종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병원 경험으로 가장 많은 거는 말티즈예요. 아무래도 말티즈를 가장 많이 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호발하는 나이도 한두 살, 세네 살 이런 아이들보다는 7, 8세 이후에 노령의 아이들에서 호발해요.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고민이 안 돼요. 일단 진단이 됐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왜냐면 종양이다 보니까 일부 아이들은 작은 크기로 유지가 되지만 일부 아이들은 크기가 커지고 전이가 되는데 크기가 커지고 전이가 됐을 때는 완전히 치료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요. 유선 종양은 절반은 양성, 절반은 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단하는 방법은 대부분 우리 아이 가슴에서 무언가 만져져요 하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좁쌀 같은 게 만져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권장하는 거는 7세 이상의 여자아이라면 첫 발정 전에 중성화했어요, 두 번째 발정 때 중성화했어요, 그런 아이가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1, 2, 3, 4, 5번 유선을 만져보길 추천드려요. 강아지 유선이 8개에서 10개 이렇게 있어요.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정상 반응으로 생리할 때마다 유선이 커졌다 작아졌다, 생식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정상 반응이에요. 그래서 생리 후에 2, 3개월은 젖이 좀 커져 있다 보니까 종괴가 만져져요, 커져요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유선 과증식이에요. 그때는 그냥 만져지긴 하는데 약간 지방, 단단한 지방 정도로 만져져요. 그런데 유선 종양은 말 그대로 암덩어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좁쌀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가장 유사해요. 쌀 한 톨의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아주 단단하게 만져지면, 특히 이 유선 근처에서 만져진다라고 하면 유선 종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에서는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 주사기로 찌르게 돼요. 주사기 바늘로 찔러서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유선 종양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고약하게도 유선 종양은 증상은 전혀 없어요. 좁쌀처럼 만져질 때 아이가 아파하거나 그 부분을 너무 심하게 핥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드물고요. 대부분은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고 아주 커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만 핥거나 아파하거나 열이 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사실 진단이 늦은 거죠.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중성화를 2살 이후에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유선을 만져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병원에 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기를 찔러서 검사를 하게 돼요. 이걸 FNA 검사라고 하고요. 이 검사를 해서 실제로 이게 염증인지 종양인지, 종양이라면 이게 양성에 가까운지 악성에 가까운지를 알게 되는데 주사기 세포검사 FNA 검사를 통해서는 양성과 악성을 완전히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양성과 악성을 수술 전에 꼭 알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생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검인 생검 펀치라든가 일부분 절개 등을 통해서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진단을 하게 돼요.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혈액 검사, 아니면 흉부, 가슴 쪽 방사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종양이 3cm 이상이고 악성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염증성 유선 종양이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는 CT 촬영을 하게 돼요. CT 촬영을 통해서
실제로 정말 전이가 된 건지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이 되고요. CT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엑스레이를 가슴 쪽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찍어서 살펴보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유선 종양에서 CT 촬영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악성이 조금 더 의심되거나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싶을 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치료는 수술인데요.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유선 종양이 만약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정말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종양이 있으니까 이걸 떼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양을 제거하면 근처 다른 곳에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강아지 유선은 3, 4, 5번, 1, 2번 3, 4, 5번, 1, 2번 왼쪽과 오른쪽은 별개인데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에서는 1번, 2번 그리고 3, 4, 5번이 혈관과 림프절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에 종양이 있으면 3, 4, 5번에는 전이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양이 있을 때 이 종양만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양성이 확실하면 일부 아이들은 마취 위험이 있다면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3, 4, 5번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수술 전에 양성인지 악성인지 세포 검사 아니면 필요할 경우엔 조직 검사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종양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종양이 피부에 이런 식으로 악성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져지는 요것만 이렇게 제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바로 재발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종양이 악성이 의심된다면 2cm 이상 간격을 두고 만약에 지방까지 있다 그러면 근막까지 넓이와 깊이를 크게 제거하게 돼요. 아까 고양이 유선 종양은 대부분 악성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고양이 유선 종양을 수술한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수술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고양이거나 아니면 이 환자가 강아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적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선 종양이 있을 때 양성이다면 이 정도로 제거가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 종양이 악성이다면 2cm 간격으로 넓게 제거를 해야 돼요. 깊이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종괴가 있을 때는 종괴만 제거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선 종양이면. 그래서 항상 유선 종양 수술 전에는 세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분명히 유선 종양 의심이었는데 유선 종양이 아니었네. 그러면 그냥 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 유선 종양이다라고 하면 3, 4, 5번 이렇게 함께 제거하는 게 추천이 되니까 최소 이 아이의 수술 범위는 3, 4, 5번을 이렇게 떼고 1, 2번을 이렇게 떼고 이런 게 하나의 조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둘 다 양성이 강력하게 의심된다. 조직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포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 번에 적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세포 검사를 했는데 악성이 좀 의심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넓게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선 종양의 수술 방법은 종괴를 떼는 것도 있지만 추천되진 않고 인근 3, 4, 5번, 인근 1, 2번 또는 어차피 여기에 종괴가 있으니까 1번, 2번과 3, 4, 5번도 이렇게 같은 쪽의 체인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한쪽을 제거하는 경우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유선 종양 수술은 굉장히 아픈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슴 쪽이 당기거든요, 많이. 수술 중에서 가장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주로 대부분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조직 검사나 이런 걸로 정말 양성이 확 실시된다, 크기가 정말 작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적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악성이 의심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발이 더 무서우니까 좀 크게 악성에 준해서 넓게 깊게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양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할 때 떼어난 이 조직을 조직 검사를 보내게 돼요. 실험실로 보내게 되고요.
그 실험실에서 나온 소견을 토대로 뭐 항암 치료를 할지 항암 치료를 안 할지 뭐 예후가 어떨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만약에 유선 종양의 되게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염증성 유선 종양, 유선 선암종이죠. 염증성 유선 선암종, 이런 아무튼 염증, 인플라메이터리 이런 유선 종양은 예후가 극히 불량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는 수술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유선 종양은 조기에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런 종양이 크기가 3cm 이상이고 종양에서 막 고름, 되게 이상한 냄새, 악취가 날 정도로 염증이 동반된 이런 상태다 그러면 바로 수술을 할지 아니면 우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염증성 유선 종양은 아닌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유선 선암종이다, 염증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않는 것도 하나의 뭐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만약에 악성의 유선 종양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림프절을 검사해서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고 그 림프절을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유선 종양 수술할 때 만질 수 있는 림프절은 사타구니 쪽에 있는 서해부 림프절과 겨드랑이 쪽에 있는 애과 림프절이 있는데, 서해부 림프절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할 때 광범위 절개를 하게 되면 같이 제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서 만약에 림프절에 종대되어 크기 변화가 보이면 조직 검사를 따로 보내게 되고요. 겨드랑이 림프절은 전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잘 안 만져져요. 안쪽에 숨어져 있고 제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거하지 않고요. 근데 하지만 손으로 뭐 만져진다든가 종대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종양 제거를 하면서 같이 제거를 하게 돼요. 만약에 3, 4, 5번에 있다 그러면 이 서해부 림프절에 인근 림프절 전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1번, 2번에 있다면 애과 림프절이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선 종양이 진단되고 수술할 때는 근처 림프절을 손으로 검사하거나 더 정확한 건 CT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점이죠. 종양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종양이 양쪽에 있다. 특히 양쪽인데 왼쪽 오른쪽이다. 그러면 하나는 양성이고 하나는 악성일 수도 있어요. 조직 검사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한 번 하는데 뭐 15만 원, 뭐 비싼 미국 실험실은 20만 원, 뭐 두 군데를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조직 검사가 다 나가야 돼요. 림프절 따로, 조직별로 따로. 만약에 종양이 이렇게 3, 4, 5번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일 큰 거 하나만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1, 2번에 있고 3, 4, 5번에 있다면 따로따로, 특히 왼쪽 오른쪽이면 따로따로. 그럼 조직검사 비용이 많이 추가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직검사를 따로 보내게 돼요.